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동지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화두로서는 지난 토요일 날 주말에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남대문 일대에서 장외 집회를 했어요. 장외 집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규탄한다. 하지만은 그 속내가 뻔한 것이고 대장동 게이트가 재작년 9월 달에 발생했고 1년 4개월 됐는데 그 무렵에 장 대표가 제일 먼저 그걸 고발한 사람 아니에요. 1년 4개월 동안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5월 10일 이후에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갔고 이게 막 국회고 뭐고 이게 분탕질 해갖고 이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이며 어떻게 수습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이 상황이 끝나겠는가. 제1 고발자의 입장에서 한번 좀 신경을 토로해봐요. 제1 고발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발했으면 끝까지 추궁을 해 결말을 냈어야 되는데 못 내고 있잖아요. 아니, 정말 엄청난 책임을 느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대장동 사건으로 해가지고 사실 명백한 이 범죄 사실입니다.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이 재작년 9월 12일입니다. 제가 이 정치권에서 맨 먼저 이거를 폭로, 규탄하면서 이미 그때 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서 그 수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미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따질 일이 있다고 봐서 제가 국정조사도 요구했는데 지금 그게요, 지금 이거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도록 아직도 대장동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요즘 지금 뭐 조금 이제 대장동 이제 한 열흘 전부터 대장동 이 택지 사업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라기보다는 당시 성남시장이죠. 성남시장의 배임 행위를 뭐 수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씨 혐의 사실의 핵심인데 이걸 이 핵심을 비껴가 가지고 뭐 김문기 씨를 아는데도 모른다 했다든 국토부 협박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았다는 등 이래가지고 뭐 허위사실 공표죄, 그 다음에 또 뭐 성남 FC 이런 게 주변부만 자꾸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재명 씨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이재명 대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자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의 차원에서 이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지난 토요일 날 남대문 일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명 이상 아마 모인 줄로 압니다. 뭐 10만 명 모을 수 있죠. 그 민주당 지구당이 전국에 237개인데 그 뭐 한 군데씩 1000명씩만 500명씩만 동원해도 1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요구하는 게 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던데 느닷없이 윤석열 퇴진하는 것도 난센스거니와 또 김건희 특검, 김건희 씨가 무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뭐가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 다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뭐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인가 하는 거. 만약에 김건희 씨가 무슨 범법 사실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때 그냥 두었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무슨 김건희 특검하라고 맨날 그걸 요구하고 있던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탓입니다. 즉 아직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거리를 아직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저는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요, 이 그 야당이 주최하는 집회
10만 명 이상의 그것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모였으면 이는 하여튼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이 책임이 어디 있느냐?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던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이재명 씨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검찰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게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또 불신받아 마땅하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좀 수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그 남대문 일대에 그 사람 모인 거 지금 장 대표께서 250개 지역구가 있으니까 네. 지역구당 500명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소식통과 현장 분위기를 봐갖고 지구당 위원장 중에 500명씩 동원한 지구당 위원장가 없어요. 예. 없어.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게 10만 명 넘어가는데 경찰 추산이 맞아요. 2만 명이라고 하는 게 거기 그날 동원되고. 그리고 그날 그 서울시청 앞에 그 헬로윈 참사 무슨 그 유가족들 모임이 있었던 거, 그게 이렇게 합류가 됐는데 그게 한 2, 3만 명 수준이다. 만일 그 2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건 서울역까지 마비가 됩니다. 역 광장까지.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들이 그냥 생색만 내지 그렇게 신이 나서 동원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당내 민심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조국 그 사건 재판 판결이 있었죠. 그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그 당사자인 딸까지 지금 공개방송에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국민 심기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그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이 조국 사건이 생긴 지도 거의 4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조국 사건이 얼마나 큰 말하자면 국민적 관심 속에 우리 사회를 또 정치를 혼란하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판이 4년이나 걸려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도 이 사법부 또 검찰이 엄중하게 반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국민적 규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징역 2년 받았는데 그 부인은 4년 받았는데 어떻게 좀 뭐 적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인이 현재 구속되어 있으니까 좀 형량도 좀 낮추고 또 법정 구속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요즘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 조국 씨의 딸 조민 씨가 그 나이가 근 30살 정도 됐더라고요. 30살 넘었습니다. 그 어떤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인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뭐 떳떳하다, 뭐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것도 또 상당히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조국 교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몇 차례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 조국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가족들의 조국 씨를 포함해서 그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때가 있습니다. 초기에 야, 저 사람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 말하면 창피해서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좀 걱정도 좀 했는데 어제 그 조민 씨 그 발언을 보면서 이 가족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할 사람들은 아니구나 싶어서 약간은 뭐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거는 아주 감상적인 생각이고, 야,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아버지하고가 그렇게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도 또 재판에 의해서 또 유죄가 확정은 아니면 유죄로 판결을 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이 나이 30살 넘어가지고 난 떳떳하다, 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데 대해서, 야, 정말 이 사람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런데요, 제가 근데 그걸 옹호하는 글이 있어요. 옹호하는 글이 있는데 그 댓글 달린 걸 보면, 야, 우리 사회가 큰일 났습니다. 그걸 뭐 옹호 정도가 아니라 칭송하는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처럼 옛날에 도덕 불감증이라 그랬는데, 도덕 마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옳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 편이냐 내 편이냐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회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또 검찰도 비난하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제가 비난했습니다만, 이거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거리는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생각하기를 이 비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러나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려면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즉 극복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또 상대방을 심지어는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어야만이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극복되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비난해도 상대방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잘못된 일의 악순환이 저는 거듭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대표께서 지금 조국 사건 재판이 기소된 지 4년째 판결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시기에 기소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재판 진행을 안 해요. 예.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간에 제 기억으로도 부장판사가 3번인가 바뀌었고, 예. 두 번째는 여자 부장판사가 사건을 그냥 반년 이상 갖고 있다가 본인이 몇 달 휴가를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 부장판사 하나 때문에 1년을 까먹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4년 조국하고 같은 시기 기소대가 1심도 진행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주 피고인 중에 하나인 송철호가 지난 6월 1일 입후보를 했다니까, 글쎄. 예. 예.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도대체 임기 마치고 입후보했습니다. 예. 그 제대로 다 임기를 마친 거예요. 예. 마쳤을 뿐 아니라 또 나왔다니까. 예. 부정선거 사건의 주범이 이게 재판받아가 확정 판결 받아서 입후보 자기가 박탈될 사람이 입후보를 했는데, 이걸 전 국민들이 주목을 안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런데 그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직선거법 270조에 의하면 그 법률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강제규정, 관로로 딱 강제규정, 선거와 관련한 이 선거사범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 강행규정이라 해가지고 선거사범은 1년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4년이 넘도록요 아직도 이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국민 여러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판사보다도 저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저 장기표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국가 정의라고 하는 게 이게 크게 국가 정의라죠. 이게 나눠보면 법치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첫째가 사법정의거든. 네. 사법부가 법대로 제대로 지금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를 1년 안에 끝내도록 돼요.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해태하고 있고. 이게 나라가 X판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왕 말씀 났으니까 민주주의 그런데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 법치입니다. 법치. 민주주의가 뭐 아닌 게 뭡니까? 전제정치. 왕정 아닙니까? 즉 왕의 말이 국가 통치의 기본인 그는 왕정입니다. 전제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뭐냐? 법에 기초해서 국가 통치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치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원칙이 뭐냐? 법치주의입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누가 제일 지켜야 되느냐? 사법부가 제일 지켜야 됩니다. 입법부도 지켜야 되고 행정부도 지켜야 되고 국민도 지켜야 되지만 사법부,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 사자가 다룬다는 뜻입니다.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것도 대법원이요. 법을 안 지키는 이 나라가 이게 이 나라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얼마나 규탄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멱살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릴 수도 없고 또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것도 경찰들이 또 둘러싸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거꾸로요, 나 이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는 지금 작년 가을에 아니라 재작년 가을 때네요. 제가 이 이재명 씨 이 대장동 게이트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고 해서 또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다 해서 제가 지금 재판을 받아가지고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받았습니다. 또 창원지법에서는 또 벌금 400만 원.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국민적인 불신이 안 생길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각성된 투쟁에 의해서만이 저는 바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 대표가 지금 700만 원 벌금형 받은 것이 이재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가 뭡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 공표죄예요.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뭔가 하면 이재명 씨 아들 이동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동호 씨가 화천대유에 천화동인 일에 제가 근무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무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근무한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근무 안 하는데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표 대표처럼 대장동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어떻든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형에 처해져 있고 그게 고발 대상자는 지금 큰 소리 치고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벨이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막 이거 생각하면 통분하기 짝이 없는데 다음 화두를 일단 넘기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이 국민의힘당을 마지막 순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중간층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는 막아야 되겠고 그렇다고 선뜻 이재명은 절대 못 찍지만은 선뜻 윤석열을 찍을 수 있느냐 망설이다가 결국 찍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실망시키는 게 제 피부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지금 뭐가 문제며 어떻게 발전되고 3월 8일 잘 결말을 날 것인지 그 책임당원의 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어찌 생각하시는지 좀. 이 점에 대해서요. 이미 다 이 사실관계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뭐 대통령실 책임이다, 뭐 안철수 씨 책임이다, 나경원 씨 책임이다, 김기현 씨 책임이다, 뭐 전진석 비대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질 일이 아니고 그 당, 그 정권, 또 심지어 야당 전부의 말하자면 이 현 모습을 저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적대적 공생, 서로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얼마나 비난합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뭐 비난할 수 있는, 말로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비난이 아니죠. 규탄하고 있죠. 심지어 물러가라 하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요, 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 물러나라 한다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물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쪽에서 또 그 지지자 쪽에서 민주당 비난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없어지느냐? 없어지기는커녕 더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책임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제가 오래전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무엇이 좋으면 그 좋은 거를 찍어야 되지, 이 좋은 거 찍을 여유가 없는 거야. 왜? 저것들이 너무 미우니까, 저거 미우려고 그러면 이거 지지해야 된다. 이거 미우니까 저거 지지해야 된다. 제3의 정치 세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제3의 정치 세력이 나오지 않으면 이 양당, 말하면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서 계속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특히 이 정치 수준이 높으신 우리 박찬종 TV 시청자 여러분, 이 제3 정치 세력이 나와야만이 이것이 극복이 되지, 민주당 잘못 제대로 지적하고 규탄한다고, 또 뭐 국민의힘 또 잘못 또 제대로 지적하고 규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순환이 거듭될 뿐입니다. 저는 제3의 정치 세력이 나올 때만이 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박찬종 대표님 모시고 제가 이런 방향으로 금년에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92년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해 봄에 이 국회의원 14대 선거가 있었고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그때 제가 지금 장 대표가 말씀하신 제3정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개혁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이게 손톱도 안 들어가. 네. 이게 눌러갖고 누르는 흔적도 안 들어가. 아주 배척당해버려. 제3정파라는 게. 네. 경상도 전라도를 줄기로 해갖고 이게 양김 대결 이 구도를 도저히 깰 수 없는,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거든. 네. 근데 지금 이 여야의 이 모습을 보고도 국민들이 깨달음이 왜 없느냐?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강력히 촉구하는 이렇게 소수 엘리트 집단이 형성된 게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지금 장 대표가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예. 장 대표 힘을 내셔야 돼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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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